컨벡스 스케줄과 컨케이브 스케줄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컨케이브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매 시점 성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냐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발생한 것처럼 리포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계약금만 받는다, 혹은 뭐 실제로 커스터머가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아닌데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100% 예상이 되면 이제 자기 계약금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판매 실적으로 잡히는,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서요. 뭐 정말 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돈으로 계약금 미리 걸어두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많아서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벡스 같은 경우에, 컨벡스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예, 실적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 게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 체계가 선형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사실 타이밍 게임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이밍 게임의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5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뭐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토너먼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직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에이전트가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페이 스트럭처의 문제는 각 사람의 에이전트 한 사람의 성과를,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각 에이전트들의 성과를 측정을 하고요, 성과를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챕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터너먼트고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식의 페이 스트럭처도 물론 존재해요. 이런 식의 페이 스트럭처도 물론 존재하지만 토너먼트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토너먼트가 보다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토너먼트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각 사람의 성과를 관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를 만약에 관찰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럼섬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성과 지표를 관찰하지 못하지만 누가 더 잘하는지는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한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봤던 프로모션이든 럼섬 보너스든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트레시홀드를 넘어섰을 때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보상을 승자에게, 위너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루저는 뭐 그냥 베이스 셀러리 받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스토리를 우리가 20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챕터에서도 토너먼트를 제 생각에 한 두 주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할 때쯤 되면 팀 프로덕션, 여러분 팀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하시잖아요. 어떤 과제, 어떤 과목 수강하시면 그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는 프리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팀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